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군 전역자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특성상 아마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제로에 가깝지만 사실 이런 상상은 한국이나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06년 일본 정부는 독도 근처를 조사한다며 해상 자위대를 한국 영해 근처로 출동시켜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항해 이순신급 구축함 한 대를 급파시켰고 당시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지 1년도 안 된 최신의 전투기인 F-15K를 대구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시켜 일본과 대치했습니다. 2006년 당시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독도의 근해 해저 지형을 조사해 국제수로기구에 한국식 지명으로 등록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뻔뻔하게도 한국의 해저 지형 조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들도 해저 지형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며 탐사선을 보내 독도 지형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고 다수의 해상 경찰선을 보내 독도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만약 일본의 탐사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을 시도하고 실제로 이를 강행할 경우 소형 경비함을 근접시켜 일본 해역으로 밀어내거나 납포하겠다는 강경책을 고수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가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선을 보낸 이유는 일본 측이 통보한 해양탐사선은 군사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특기를 잘 살려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치는데요. 바로 해양탐사선 뒤에 해상자위대를 접근시킨 것입니다. 즉 만약 한국의 해양경찰선이 일본의 탐사선을 쫓아갔다면 해상자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계략을 위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뒤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만약 일본 탐사선이 접근할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놀란 아베 총리는 결국 해상자위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도쿄 bunkyō구의 다쿠쇼쿠 대학 창립 110년 심포지움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당시 이를 보도했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탐사선이 접근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당시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은밀하게 내려왔다는 소식이 일본 정부에도 전달되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아베 총리가 이 이상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총격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조사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이 이처럼 대담하게 한국을 도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의 해군력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서 많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상자위대야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육군과 비교해 별 볼 일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일본의 해상자위대만큼은 우습게 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발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도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5년간 한국의 해군력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독도 도발 사건 이후 이지스함으로 잘 알려진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확보했고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곡 2위함도 지난 2009년 건조하게 됩니다. 율곡 2위함은 당시의 최첨단 기술을 모조리 다 적용시켰는데 기존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추적 탐지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잠수함 탐지 거리도 3배 이상 향상되어 미국의 이지스함에는 약간 뒤질 수 있으나 일본의 최대 이지스함인 공고급이나 아타고급보다는 월등히 강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보다 더 성능이 개량된 신형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사업마저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2013년 인천급 호위함과 2017년에는
3200톤급 구축함인 대구급 호위함이 한국 해군에 추가되면서 일본 정부도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해군 전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독도 도발 때처럼 했다가는 반대로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한국 해군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해군력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들어 관성항법장치와 위성항법장치, 영상기반항법장치를 조합한 독특한 3종 복합 유도미사일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탄도 중량을 크게 늘린 고위력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도 방어 수단이 없다고 알려진 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일본 정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SLBM 기술을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자마자 한국 정부가 보란듯이 공개하자 도대체 한국 정부가 숨겨놓은 무기가 또 뭐가 있냐며 한국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의 위기를 느낀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이 도를 넘었다며 이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각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해 일본 정부에 자문을 해주는 일명 전략연구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략연구 포럼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후지타미 마사토시인데요. 그런 그가 칼럼을 통해 최근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력의 증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미친 듯이 발전한 한국의 반도체와 각종 IT 기술 개발로 인한 한국의 과도한 군사력 증강이 자국 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이는 몹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국방력 증가에 대해 칼럼을 쓰면서까지 대놓고 두려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K2 흑표전차부터 이지스함 KF-21까지 자체 무기를 개발했을 때도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알게 모르게 무시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격히 팽창한 한국의 국방력에 우려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이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성장한 한국이 복수를 하러 일본에 쳐들어올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최근 한국의 광폭 행보는 충분히 두려움을 안겨줄 만한데요. 과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알아보시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압승일 거야.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거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해도 일본은 괴멸적 피해를 입게 되겠지. 어느 쪽이든 일본의 일방적인 손해. 이미 전쟁 특수로 인한 발전은 요즘 시대에는 무리지 않아 필리핀 근처라든가 절묘한 위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본에게 이득이 되질 않는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이 특수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은 절대로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국이나 북한이 설사 싸우더라도 일본에 핵을 날리고 시작할 거다. 그놈들은 반일의 미치광이니까. 만약 한국, 미국, 자위대와 중국, 북한군이 싸운다면 한국의 승리는 확실해. 다만 중국군이 도쿄와 일본 대도시를 공격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대부분의 도시는 사라진다. 이건 역사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한국이나 일본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경제에는 오히려 좋을 거야. 대량의 노인들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인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한국과 전쟁하고 싶다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야. 지금의 일본은 너무 나약하다.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과 전쟁을 할 시 국제법을 지킨다고 가정하면 전력 운운하기 전에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야. 공군과 해군 전력에서 일본이 앞서 있다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쪽도 본토를 제압할 수 없다. 그러니 양국 모두 출혈을 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만두자는 식으로 흐지부지 되게 뻔해. 전쟁하는 목적이 뭔데? 이기고 지는 걸 어떤 기준으로 볼 거야? 완전 초토화 시키고 싶은 거야? 아니면 식민지화? 한국과의 전쟁은 단순하게 결론이 나질 않는다. 타국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전쟁 후의 외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 정말 멍청한 애 단순히 정면 충돌했을 경우 어느 쪽에 무력이 강한지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는 것뿐이잖아. 국어 능력이 제로네 너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했었지?
정식 군대가 없어서 무리이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 진다. 한국의 전력 강화는 북한을 노린 게 아니잖아. 뻔히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게 보인다. 늦었어, 일본은. 글쎄, 일본이 이기지 않을까?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북한이 이긴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위대가 매년 젊은이들을 수혈받는 한국에게 이길 리가 없잖아. 예전에 언젠가 우리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엄청 웃겼다. 오히려 이쪽이 침략당할 기세인데. 몇 년 전에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 측량선만 보낸다고 해도 펄쩍펄쩍 뛰었던 나라야. 한국은 그냥 놔두는 게 좋다. 미치광이들 뿐이니까. 해상봉쇄로 시간 벌고 그 후 상륙해서 서울을 제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병력의 양이나 병력을 실어나를 수송선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국에 당하는 시나리오밖에 생각나질 않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